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업계획서가 좀 부실해요. 그럼 발표 잘하면 돼요. 첫 번째, PPT로 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다. 두 번째, 영상을 찍어서 내 영상을 통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한다. 마지막 세 번째,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한 것 같아요. 어제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으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컬 크리에이터는 2월 28일 날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로컬에 있는 사업자 3명이 모여서 실제 특화로 전국에서 몇 팀을 뽑아서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최대 5억 5천까지 주는 자금이었는데 어제는 전라남도에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맞게끔 웰니스 관광과 그리고 기타 등등의 아이템을 붙여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컨설팅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이 발표에 관한 부분이 있죠. 대면 면접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저희 컨설팅 받고 싶은데요. 이미 예창패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류가 이렇게 면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프리패스. 어떤 케이스냐면 내가 어떠한 과정을 이수했어요. 또는 어디에서 수상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 발표를 할 때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발표할 때 뭐를 만들죠? PPT를 만들어요. 근데 PPT를 몇 장 내외로 만들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만들면 안 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발표 10분, 뭐 질의응답 15분 또는 발표 5분, 질의응답 15분 뭐 이렇게 약간씩 유도리 있게 뭐 진행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전략이 뭐죠? 그냥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발표를 좀 길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때요? 가뜩이나 발표하는데 너무 마음이 어때요? 두근반 세근반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발표가 너무 짧게 끝났어요. 왜 짧게 끝났어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또는 두 번째는 PPT나 또 PPT 준비 없이 실제로 너무 발표하는 내용을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질문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가뜩이나 떨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발표 PPT는 가능하면 어떻다? 좀 길게 준비하자라는 게 팁이고요. 그리고 발표를 준비할 때 여러분 너무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읽으면 안 돼요, 텍스트를.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이미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어때요? 한 번쯤은 다 보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리뷰해 주는데 이걸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분량은 내가 혹시라도 떨려서 좀 길게 많이 준비했다.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미리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발표하는 걸 찍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모르던 나의 어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발표할 때 너무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 있잖아요. 거치대에 딱 놓고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발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내가 발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PPT를 준비한다. 2번 발표 영상은 어떻게 한다? 내가 찍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비평과 비판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분이 다른 분에게 이 사람 정말 나빠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이 비판 때문에 훨씬 조금 더 이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비평은 여러분 뭐죠? 다른 평가예요. 크리틱이라고도 하죠. 이 비평을 하는 훈련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내 영상을 찍은 것을 좀 전문가들한테 보여보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전문가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대표님, 이 컨설팅 회사에서 들을 법한 이야기를 왜 영상을 찍으세요? 라고.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을 다 컨설팅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질의 좋은 팁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상당히 성장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비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온 이 로컬 크리에이터, 실제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모여서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리고 지역의 상권을 갖다 활성화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실제 브랜딩할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핵심 고객이 누구예요? 이 사업 모델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고 싶은 거예요? 얼마를 팔 거죠? 어떻게 팔 거죠? 라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멘티분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대표님, 이 상품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라고. 그럼 사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내가 못 보는 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가 있죠. 모든 사업 계획서는 동일합니다. 아이템이 뭐냐,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한 혁신성, 차별성이 뭐냐, 목표 시장이 어디냐, 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올릴 거냐,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 이 5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핵심에 맞게끔 나는 사업계획서를 잘 구성했는지, 또는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실제 심사위원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라는 거. 그리고 기승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출이에요. 매출을 어떻게 얼만큼 낼 거냐라는 거를 우리는 정량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숫자, 그리고 정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에 녹여 있다라고 하면 합격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잘 못 쓸 수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남이 써준 사업계획서를 알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사업계획서 컨설팅 받으러 오면 당황해요. 왜? 대표님 다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사업계획서의 요약 부분을 같이 잘 구성해줘요.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뒷부분을 본인이 쓸 수 있게끔 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뭐 착수금 500만 원, 그 다음에 붙으면 10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그리고 왜 뒤를 써주면 안 되냐면 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부지원금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았을 때 여러분이 망하지 않아요. 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정부지원금 받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면 자아실현을 위해서? 결단코 아닙니다. 뭐냐면 사업은 실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번 자금을 가지고 내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한다. 너무 훌륭해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 추구를 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저는 이런 기업가가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업계획서가 좀 부실해요. 그럼 발표 잘하면 돼요. 첫 번째, PPT로 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다. 두 번째, 영상을 찍어서 내 영상을 통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전문가를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주변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비평을 잘 수용하고 그 비평한 내용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멘티분들 반드시 2차까지 합격하셔서 합격하신 후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합격 이후에 제가 여러분의 초창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합격이 안 되셔도 여러분 비즈니스에 있어서 재수는 정말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면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